집요한 복수자 박태중, 광기의 약쟁이 백도경, 차가운 사이코 안효한, 스펙터클했던 조각도시 9회, 10화는 다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드라마의 진심이고 K드라마를 사랑하는 늘하랑입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은 해주셨나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조각도시 9화와 10화. 정말이지 심장이 쫄깃해지는 전개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잖아요. 박태중의 복수가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드라마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어요. 그럼 저랑 함께 알아볼까요? 박태중은 안효한을 찾아 빈 창고로 가지만 흔적을 놓치고 격분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안효한은 박태중에게 그가 덮어쓴 범죄의 진범이 백도경임을 알려주며 이제 제대로 된 길 찾아가야지 박태중 씨 라고 말하며 차가운 조각자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안효한은 박태중의 복수 방향을 의도적으로 백도경에게 돌립니다. 이때 박태중을 조사하던 황영사는 양 교도관과 함께 박태중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만나는데 친구들은 태중이는 남한테 패 끼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며 태중을 변호하지만 황영사는 살인까지 했는데? 라고 비꼬았고 친구들은 욱하며 태중이 잘 모르시잖아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친구들은 2년 동안 수시로 면회를 갔지만 태중이 거부해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태중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황영사와 양교도관이 돌아가던 도중 양교도관에게 태중의 전화가 걸려갔고 태중은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범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양교도관이 놀라며 박태중 씨! 라고 소리치자 황영사는 전화를 빼서 어디냐고 묻습니다. 박태중은 놀라 공중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를 뜨고 그 순간 버스터미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들은 황영사는 찾았다! 라고 소리치며 박태중이 부산터미널에 있음을 알아냅니다. 한편 태중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진 용식과 은비는 혹시 태중이 잡힌 건 아닌지 걱정되어 교도소를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태중이 교도소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은비의 기지로 태중에게 줬단 핸드폰이 떠올라 대리점을 찾아가 위치를 추적했고 태중이 부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영사 또한 노용식 명의로 된 모든 휴대폰의 위치를 조회하여 그중 한 대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도경은 부산에 있는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유선규와 선상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파티에 잠입한 박태중을 알아본 백도경은 오랜만이다 딸배 새끼야 잘 살았냐 며 오히려 스토커 취급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박태중은 내가 너 대신 감옥에 있는 동안 너는 어떻게 지냈냐? 피해자 이름은 기억하냐? 고 물었지만 그러자 백도경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거 네가 내 대신 다 했잖아 라며 죄책감 없는 광기를 드러냈고 이 대화는 박태중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박태중은 유선규의 부하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모두 쓰러뜨리지만 이어진 유선규와의 1대1 싸움에서 유선규의 뛰어난 싸움 실력에 결국 제압당하고 맙니다. 기절한 박태중은 묶인 채 요트 내부의 창고에 갇힙니다. 박태중이 갇힌 동안 안효한은 백도경과 통화하며 박태중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대로 끝나면 너무 실망인데 라고 말하며 박태중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박태중의 조력자인 노용식과 노은비가 부산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주변에 경찰들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노용식은 선착장에 경비가 삼엄한 요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박태중이 그 안에 있음을 직감합니다. 노용식이 홀로 요트로 진입하여 갇힌 박태중을 구출했고 한편 약에 취한 백도경은 박태중을 찾아 죽이려고 배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백도경이 박태중이 갇혀있던 곳에 왔지만 박태중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박태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백도경은 다시 안효한과 통화하게 됩니다. 안효한은 박태중이 도망쳤다는 소식에 결국엔 도망쳤네, 재미있어지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며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박태중이 노용식과 함께 도주하던 중 양교도관과 마주칩니다. 양교도관은 박태중에게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 순간 황영사가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뒤에서 나타난 노은비가 기지를 발휘해 소화기로 황영사를 가격해 기절시킵니다. 이후 세 사람이 함께 도망치는데 쫓아오던 양교도관에게 노은비가 소화기를 부려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탈출 후 박태중은 복수를 끝내기 위해 못이 발사되는 사제총을 제작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한편 백도경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신의 SNS에 라운딩 오후 9시 티오프 늦지 마라 라는 게시물을 올려 박태중을 유인할 함정을 팝니다. 박태중은 백도경이 SNS에 올린 장소를 확인하고 제 발로 그 함정에 걸어 들어갑니다. 건물에 도착한 박태중에게 백도경은 안 오는 줄 알고 쫄았잖아 라며 허세를 부리지만 박태중은 사제총을 쏘며 유선규의 부하들을 제압했고 박태중의 기세에 눌려 결국 겁에 질려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백도경이 차를 타고 도망치자 박태중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를 쫓았고 유선규 또한 차를 타고 박태중을 추격하며 터널 안에서 3자 간의 위험한 레이싱이 펼쳐집니다. 박태중은 화려한 운전 기술과 유선규에게 빼앗은 총을 이용해 끈질기게 따라붙던 유선규의 차량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박태중은 끝까지 백도경을 쫓아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이때 갑자기 역주행한 트럭이 백도경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백도경은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습니다. 사고 직후 백도경의 핸드폰으로 안효한의 전화가 걸려오고 안효한은 역시 박태중 씨가 해낼 줄 알았다며 박태중을 조롱하고 파트너가 되라고 회유합니다. 이에 박태중은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다시는 그 개같은 소리 못하게 그 위에서 끌어내리는 거. 내가 곧 너 찾아갈 테니까 라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안효한은 박태중을 찾아오기 전 백도경의 아버지인 백기환까지 직접 처리했습니다. 또한 노용식의 집에 찾아가 노용식과 노은비의 사진을 라이터로 태우며 박태중의 조력자들을 다음 타겟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방영된 내용에서 안효한의 섬뜩한 과거사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안효한은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었으나 과거 부모님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하자 자신의 몫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16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직접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탈옥하여 도주 중이던 살인범을 이용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완전 범죄를 만든 태생부터 철저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이 죽인 부모의 추모식에 참여할 만큼이요. 추모식이 끝난 후 안효한은 자신의 곁을 지키는 유모에게 우리도 가서 밥 먹자고 말하지만 유모는 처리할 일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안효한이 자리를 뜬 사이 유모는 안효한의 유산을 노리며 몰아낼 궁리를 하던 친척들의 식사 자리에 청부업자를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유모는 망설임 없이 탐욕스러운 친척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는 와중에 숨이 끊어가던 한 친척이 유모를 노려보며 네가 생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천한 네가 엄마라는 걸 아냐? 라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유모는 안효한의 친엄마였고 안효한 역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요한 도련님이 가족들 중 유일하게 마음을 연 것은 오직 저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 유모는 죽어가는 친척에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잠든 사이에 눈에 수은을 부어 내 두 눈을 멀게 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학대였지만 유모는 그게 도련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나는 그 진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안효한의 잔혹성을 맹목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기형적인 모성애를 드러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방영된 조각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측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구독! 지난 90화에서 박태중과 안효한의 대결 구도가 완전히 잡히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특히 안효한이 노용식과 노은비의 사진을 태우는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똑밥들과 사건의 흐름을 바탕으로 11화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측은 안효한의 본격적인 조력자 사냥입니다. 안효한이 라이터로 노용식과 노은비의 사진을 태운 것은 명백한 사망 예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백도경을 처리한 박태중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안효한은 박태중이 가장 의지하는 두 사람을 납치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특히 안요한은 사람의 심리를 조각하는 데 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죽이는 것보다 이들을 인질로 삼아 박태중을 자신이 설계한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예측은 백도경의 최후와 박태중을 향한 살인 누명입니다. 트럭에 치인 백도경은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요한은 이미 백도경의 아버지인 백기원 의원까지 직접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안요한은 백도경의 사고와 백기원 의원의 실종 및 살해 혐의까지 모두 탈옥수 박태중에게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태중은 단순한 탈옥수가 아니라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흉악범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포위망이 더욱 좁혀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예측은 황 형사의 변화와 수사 방향의 전환입니다. 황 형사는 박태중을 잡을 기회를 놓치고 노은비에게 소화기로 맞고 기절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태중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양교도관이 끊임없이 박태중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박태중을 잡는 것에 혈안이 되기보다 백도경과 유선규의 마약 사업,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안요한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독자적인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지만요. 네 번째 예측은 유모와 박태중의 조우입니다. 안요한의 과거사와 함께 밝혀진 유모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안요한의 곁을 지키는 유모는 눈이 멀었지만 청부업자를 대동해 살인을 지시할 만큼 잔혹한 인물입니다. 박태중이 안요한의 본거지에 접근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칠 장애물은 바로 이 유모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눈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녀의 비틀린 모성애가 박태중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그리고 박태중이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측은 박태중의 무기 업그레이드와 안요한을 향한 직진입니다. 박태중은 못이 발사되는 사제총으로 무장하고 백도경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안요한은 백도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1화에서 박태중은 안요한을 상대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거나 안요한의 조각을 역이용하는 심리전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가 다시는 그 개같은 소리 못하게 그 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박태중은 숨지 않고 안요한의 회사나 저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두 사람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박태중은 안요한이 파놓은 잔혹한 함정 속에서 조력자들을 지켜내고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